이 민심을 품 민주당 초선들. 야, 이거 새 코너. 모경종 의원님 그리고 임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의자 좀 올려야 돼요. 예, 올리셔도 조금 좋습니다. 올리셔야 되겠네요. 네. 얼굴. 자, 우리 모경종 의원님 잘 뭐 자주 여기 코너에 자주 나오셨지만 전국 청년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 때 대선 때 청년들한테 좀 먹힐 만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다음 정권이 청년들한테 해야 될 거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가장 큰 거는 공정하게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뭐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어렵긴 하지만 기존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아직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이미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공정하게 기회 좀 만들어주고 기회만 만들어 달라. 네.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 전국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요.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동안 다 다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지난주에도 목포도 다녀왔고요. 잘하셨네요. 여러 군데를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미애 의원님은 불박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있는 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임미애 의원님 좀 소개를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의원실로부터 좀 받았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저거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닌가? 추리소설이 좋아 형사를 꿈꾸던 소녀는 총학생회장이 되어 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뜨거웠던 6월의 염원을 품었던 청년은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경북을 살리는 길에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됐나요? 자 이제 잘 잡히나요? 얼굴.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경북 의성 네. 같은 고향입니다. 저랑 오. 같은 고향이고 의성에서 농부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의 희망,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네, 당 위원장들이시군요. 네, 네. 두 분 다 위원장이십니다. 네, 청년위원장, 농어민 위원장.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 단독이었나? 아니요, 저도 총 4분 아, 그래요? 선거 통해서 선거했습니다. 다 선거하죠. 우와 네. 몰랐습니다. 전당대회 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국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네, 하는군요. 국감 시즌 한참 할 때 열심히 선거운동했어요. 아, 두 분 친하십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자리가 좀-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은 되게 높습니다. 아, 저도요. 그럼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정부와 미국 관세 문제를 논의한 첫 고위급 협상이 네.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 폐지, 그리고 양국 간 산업 협력 이런 이제 패키지 합의를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신속한 협의 성사에 한미 모두 환영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평가야 자유겠지만 네.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간의 패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죠. 확인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너무 패를 많이 일찍 까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협상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요. 이 협상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단기간적인 뭐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간에 너무 근시안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패키지 합의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 뭐 통화 정책, 뭐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은 마치 이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들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국회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재무장관 반응을 보니까 저는 불안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네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텐션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불안한데 일단 영상 좀 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뭐야 저게? 제 느낌이 한국, 그러니까 예. 한국이 최선의 네. 제안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도착했고 예. 자신들의 네.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게 정말 들떠 보이거든요. 어. 신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아니 저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게 예. 지금 전 처음 봤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그 한중 FTA 네. 때 일부 이제 그 방송 분야 때문에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협상이 어마어마하게 지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물러나지 어렵습니다. 않고 하나 문구 하나로 그냥 계속 그럼요. 싸워요. 단어 하나 이런 거 집어넣는데도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세상에 선물 꾸러미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야 쟤네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야 그런데 최선의 선물을 가지고 왔네? 야 너희들 이거 약속 잘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 그렇죠. 맞죠?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무슨 거예요. 협상이 이런 협상이 있어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두 번의 말이 필요 없다. 예. 니네 이것만이라도 잘 지켜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최상목이 아니라 최하목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당겨주고 밀리고 밀당이 없이 하고 왔다는 거고요.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뭐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 그러니까 둘이가 뭐가 좀 불안해요 브레인도 지금. 근데 본인들이 오늘, 무슨 통상 예. 전문가라고 하는데 오늘 그 뭐야 최고위원 네네, 회의 제가 때 발언했었죠. 발언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내용에 비춰보면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라는 맞습니다. 사람을. 제가 오늘 이제 그 아침 최고위 때 발언하는데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저 예전 뉴스인데 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어제 밤에 보고 메시지를 바꿨어요. 이거를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마늘 협상. 네.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보이던 서규룡 차관이 오늘 마늘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서규룡 차관은 당시 협상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렇다니까요. 이게 깜깜. 뭐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이야. 2000년에 이제 중국 마늘 관세율을 올리는 세이프가드 네. 이거를 이제 실행했는데 이 조처를 취하고 나니까 중국이 뭐야 해가지고는 반발한 거죠. 네, 휴대폰하고 이제 폴리에틸렌 수입 이걸 잠정 중단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중국에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마늘 관세율을 0%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2년 뒤 2002년.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고 있던 당시에 이게 2년 뒤에 드러나가지고 경제수석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하고 협상에서 3년 동안 3만 톤의 그 마늘이 아주 저율 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난 게 2년 뒤에 한덕수가 이런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뿔이 났었고 맞아요. 그때 저희 막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거리에서. 정부의 대표로서 가서 협상을 한 건데 그럼 본인이 어디에 대표로 나와 있는지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표로 나온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흔히 말해 이중장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면합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김현종 본부장님 예전에 네. 딴민의 그때 일화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하나 있는데 협상을 할 때 본인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실상 그 협상은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미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 미국 말이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알고 말을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한덕수가 이 중국과의 이 마늘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최상목도 그렇고 과연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라도 내가 미국 말 한마디라도 더해서 미국 사람들의 협상 당사자로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내가 어필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갔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폐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진짜 은폐를 했다는 게 문제인 이게 거예요. 문제죠. 외교통상부의 통상협력 정책관인가 하여튼 뭐 그 예. 당시에 교섭본부장이 책임자로 그랬을 겁니다. 교섭본부장으로 예. 해서 협상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경제 수석으로 수석으로 갔고. 갔거든요. 그 2년을 숨기고 있다가 저게 들통이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 지휘하에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저 들뜬 표정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주워 담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저질렀던 저 짓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눈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회의장 앞에서 그 홍교안 의원을 만났는데 네. 평택에 이분이 그 통상협력본부에 전문가 계셨더라고요. 저희 요새 쌀 그 TRQ 물량 네네네. 때문에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초에는 한번 그 김현종 원래 오늘 금요일에 그 김현종 저희 특보님을 좀 한번 모셔보려고 섭외를 하는데 답이 안 오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예. 정말 이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네네. 한 90일 정도 사실 이 협상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대선 끝나고 그렇죠. 새 대통령 취임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하기까지 한 네. 90여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해나가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대표성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요. 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모 대기업 그 사장단과 대화한 내용이 하나를 좀 공개를 하자면 한참 이 관세 가지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미국과의 협상이 빠를 필요가 없다. 다만 그렇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지금 정부가 꾸려지지 않았으니 조금 시간을 여유 줄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정부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자기들 버틸 수 있다. 그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서서 뭘 팔아먹었는지 참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멕시코 반발했죠. 캐나다 반발했죠. 그리고 나스닥은 계속 꼬라박죠. 주식,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큰 소리를 계속 쳤지만 흔들리고 있는 게 여실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굳이 협상하러 갈 이유가 네. 뭐가 있습니까? 멍청한 거죠, 이런 거는. 참. 제가 그 한 가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점이 예. 여기저기 타진을 해보니까 한덕수 대행의 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가기 전에 4월 말경에 혹시 미국을 달려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전 의심이 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큰일 납니다. 29일 날 그래도 국무회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출국 금지시켜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내란 동조자니까 출국 금지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출국 금지시켜야죠. 아, 이거 답답해가지고. 네. 저 시정연